지난 1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자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금리라는 백이죠. 자, 이 저금리는요, 장기 저물가의 결과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마음 놓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 낮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장기 저물가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물가를 오르지 않는 현상,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장기 저물가를 불렀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거든요. 자,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목요일 유럽 쪽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인상을 했다는 거죠. 연속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연이어서 금리를 올린 것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왜 금리를 올렸냐? 1월 19일 날 발표된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측치 5.2%를 넘은 5.4%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물가가 7%까지 오를 수 있다더라 중앙은행에서 서둘러서 금리를 올렸던 거죠. 같은 날 유럽 중앙은행 역시 긴축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좀 예상이 됐었어요. 2월 2일 날 발표된 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1%로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예측치 4.4%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슈퍼 비둘기였던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존 인플레이션,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에서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거죠.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시장에서 올해 9월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자,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12년간 저물가의 공포를 겪었던 유럽이 인플레이션 공포로 금리 인상에 나선다. 자, 지금 유럽 지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것은 거의 좀비 수준의 경제 상황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 인플레이션 공포로 금리 인상을 한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격히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도 지금 3개월 이내에 물가 상승률이 2%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됐을까요? 다 아시죠? 이제는 원유 가격 급등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자, 미국 에너지 요금 54% 뛰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유로존도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너지 원자재 급등으로 시작된 공급 측 인상 압력이 다른 금속 원자재나 식량 원자재 인상이 겹쳐지면서 함축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공급 측 인상 압력을 경기가 회복된 국가에서 받아주면서 수요 측 인플레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크게 뛰어 올랐다는 거죠. 어찌됐든 시작은 원유 가격 급등이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랐길래 이 난리인가?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를 하죠. 1년 전 국제 유가가 55달러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 유가가 80에서 90달러 수준이죠. 전년 동월 대비 54%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물가 불안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제 유가는요,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원유 공급 과잉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자,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2014년에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30달러 수준 70% 폭락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 디플레이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유 공급 과잉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세일오일 업계예요. 자, 이 세일오일 업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 시추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수압 파쇄 기술과 수평 시추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생산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가스와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유 생산 1위를 찍고 수출까지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연히 기존 원유 생산 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이슈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세일 오일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매장돼 있고 미국에도 매장량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미국 세일 오일 업계에서도 더 생산을 할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생산하겠네. 야, 원유 가격 남아 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코앞입니다. 도대체 세일 업체들 뭐 하고 있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퇴짜를 맞고 있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엄청 투자해서 생산량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1300만 배럴이었는데 현재 1150만 배럴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세일 업계가 고유가의 생산량을 못 늘리는 사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지난 10년간 혹독한 치킨 게임 속에서 손실이 너무 누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130조 원 손실이 났대요. 자, 이렇게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았잖아요. 그때 선물 가격이지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230개 넘는 세일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세일 업체 주주와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투자보다 이익 실현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재투자율에서 나타납니다. 잉여 현금 흐름에서 자본 주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자, 한참 치킨 게임 심할 때 130% 수준까지 갔거든요. 근데 현재는 46% 수준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일 유정 고갈 우려 역시 크다는 겁니다. 세일 업체가 야, 우리가 지금 확보해놓은 유정이 고갈되면 어쩌지? 이런 우려가 공격적인 투자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수익성 높은 유정 고갈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원유 시추 산업은요, 사과나무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과나무 어떠죠? 아래에 위치한 사과는 따기가 쉬워요. 그냥 서서 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사다리 붙여서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위한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세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정들이 이렇게 아래에 위치한 사과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따기는 힘들지만 그 시추한 양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일 업체들은 자기가 확보한 유정이 어떤 생산성을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유가 상황이 좋다고 이런 알짜 유정을 미리 다 소진해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세일 업체가 연간 생산량을 5% 이하로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고유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자, 세일 업체의 이런 소극적인 투자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폭발적인 세일 오일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산유국과 다르게 미국은 민간 생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될 고유가 시대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 고유가 시대에는 고물가 시대라는 의미고 이 고물가 시대는 고금리 시대라는 것, 즉 유동성 파티의 끝을 알린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각국의 주요 국가 제로금리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돈도 펑펑펑펑 풀어제꼈죠. 그게 고유가 시대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한 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죠. 자, 솔직히 저는 투자자들이 이제 회수에 나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투자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긴축 초입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정도 긴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국제 유가가 폭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왜? 지난 10년간 다들 저금리와 저물가에 익숙해져서 너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올 때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